네, 이슈 피플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퀴즈가 나갔었는데요. 지금 또 들어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았을 때 해야 할 행동 가운데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것이 나온 거 보니까 참 시험 문제답습니다. 1번 YTN 라디오를 잘 듣는다고 답한다. 2번 이슈 피플 잘 듣고 있다고 답한다. 3번 이승훈 앵커를 좋아한다고 답한다. 알고 있다고 답한다. 4번 전화를 끊어버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샵 0945번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회 전원위원회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회의원들께서 의원께서는 많이 자리를 비웠다고 하시지만 저는 좀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야를 떠나서 자기 얘기하는 정말 오랜만에 그런 자리를 저는 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런 자리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들 먼저 묻겠습니다. 홍 의원님. 네. 선거구제 어떻게 개편해야 할까요? 예, 저는 전원인의 첫째 날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드리는데요. 저는 네 가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선거구제 개편이라든지 정치 구조를 논의하는데 사실은 정치인, 정당 위주로 좀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좀 국민적 입장에서 국민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하자. 두 번째는 그리고 결과가 어떻든지 일단은 민주적인 좀 절차로 가야 된다. 지난번 20대 때도 결국은 거창하게 뭐 선거구제, 선거개혁 뭐 이야기하다가 막판에는 결국은 민주당이 그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정의당과 손을 잡고 해서 준연동형이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꼼수 유성정단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막아야 된다. 세 번째로는 저는 지역의 좀 대표성을 좀 해야 된다. 지금 인구 소멸이 되고 있는 지방에서 만약 인식으로 되면 지금도 좀 많이 있는 그 선거구는 5개 시군이 붙어 있는 데도 많은데 이제는 잘못하면 작은 시도 같은 경우는 뭐 1명 내지는 2명 선거구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단원제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원제 국가에서는 잘 아시면 상원은 미국처럼 지역의 대표성 그리고 하원은 인구 비례성을 하는데 우리 단원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인구 비례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또 지역의 대표성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 보고 마지막으로는 청년들의 어떤 참여를 위해서 청년들에 대해서는 뭐 쿼터제 내지는 청년 정치인에 대해서는 어떤 보조금 국가 보조금을 줄 때 좀 차등화한다든지 어쨌든 정치는 결국은 미래를 논의해야 되고 미래 주체는 결국은 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어떤 참여 확대를 위한 어떤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가지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박 의원님은요? 예, 저는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뭐 이번 전원위원회가 갖는 의미는 20년 만에 전원 국회의원들의 참석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하고 선거제 관련돼서 자신들의 소신들을 밝히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너무 많은 방향으로 그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서 하나로 그러니까 좀 모여지기가 어렵지 않냐라는 좀 걱정도 있습니다. 의견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좀 원칙을 좀 제시했었는데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대다수 의사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 두 번째 우리가 개혁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이상적인 제도를 많이 말할 수는 있지만 결국 개혁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관념적인 이상론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실현 가능한 개혁이냐의 문제. 세 번째가 이게 국회의원 선거제도도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헌법적인 틀 안에서 그 제도적인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라고 한 것과 완전히 무관한 제도가 아니라 결국 대통령 중심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와 어떻게 조응할 거냐 라고 하는 의회 제도가 어떻게 모습을 갖추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관점에서 저는 현실적으로 현행 소선거구제가 여러 가지 한계도 있지만 소선거구제에 대한 국민적인 다수 지지 의사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다양성을 좀 보완하고 또
지역주의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지역과 비례를 동시에 출마할 수 있는 그 동시 출마제라든지 또는 석패율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열어서 이번 선거제 개편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발언을 드렸습니다. 선거제 얘기하니까 원래 워낙 뭐 두 분은 진중하신 분인데 더욱 진중해지셨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에서 23일까지 조사해서 24일 발표한 건데요. 전국 18살 이상 1,001명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응답자 가운데 52%가 최다 득표자군 한 명 뽑는 현행 소선거제를 선호를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나타났고요. 30%만 적당하다라고 봤고요. 9%는 늘려도 된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기존에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박 의원님, 자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요. 이번 전원회의 속에서 개편하는 이 국회의원분들이 얘기하는 것과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중대선거구제의 장점을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의원 정수 관련되어서 조금 증원을 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금 한계를 조금 더 보완해 보자. 그러려면 의원 정수 필요하다, 증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점이 있는데 이런 그 여론 지형을 우리가 당연히 가만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아까 개혁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개혁을 하려고 개선을 하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데서 그런 데서 가장 초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주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려고 한다면 이중 등록제라든지 이중 출마제라든지 석패율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홍 의원님요.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한국 갤럽 조사 이외에도 제가 최근 한 2년 내지 3년 동안에 이런 선거구 내지는 어떤 정치 구조 관련된 여론조사를 제가 이번 전원위원회 대비해서 거의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국회의원 정수에 있어서는 일단 국민들의 압도적 다수가 동결 내지는 축소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시고 또 비례대표에서도 83% 정도가 더 줄여야 된다. 그런 어떤 견해이시고 이 소선구제냐 중대선거구제 이 문제에는 좀 의견이 시기 내지는 여론조사 기간마다 좀 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어떤 국민들의 여망을 박상현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여망을 100% 담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국민의 어떤 여망과 반대의 길을 저는 결코 가서는 안 된다고 이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비례의원에 대해서도 보면 과거의 비례의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전문성 어떤 부족을 좀 메꾸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지금은 국회의원들 이제 지역에서 출마한 국회의원들이 다 나름대로는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저는 비례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이런 어떤 제도로는 안 된다. 그래서 혹자들 뭐 전문가들 교수님들 따라 보면은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례의원들을 지역 비례의원으로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당의 어떤 득표율과 실제 국회의원 수를 이렇게 하는 이런 문제도 중요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결국은 지역적 대표성을 좀 전에 우리 박상현 의원님은 뭐 석패율이라는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만은 다양하게 어떻게 비례해서 담을 거냐. 즉 지금까지는 비례의원에 대해서는 정당이 자율성을 근거로 해서 그냥 뭐 이렇게 자의적으로 자율적으로 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자율이 아닌 좀 현행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집중적으로 좀 논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제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으시잖아요. 국민의힘은 지금 비례대표제 좀 없애자는 그런 저희들은
그 완전히 100% 없애자는 게 지금 현재 당론 사항은 아니지만 예. 비례를 줄이거나 아니면 지금의 방식을 바꿔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방식이 예입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하신다기보다도 예. 저는 그 핵심 비판의 본질은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의 투명성 예. 이런 문제들에 초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저는 그 비례대표제가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있거든요. 분명히 예. 다양성을 우리가 소선거구제에서는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을 담을 수 있도록 비례대표제가 기능을 하도록 해야 되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정당이 더 훨씬 그 자체적으로 예. 어떻게 투명하게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인지 예.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최근 국민의힘에서 예. 검사 50명 차출설이 있습니다. 출마설 있고 그런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쉬운 방법은 비례 후보로 검사들 대거 또 넣는 거거든요. 전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전 굉장히 궁금합니다. 설마 그렇게 옛날에 무슨 유신정이겠어요?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은 총선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대통령이나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런 어떤 이야기는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 윤석열 어떤 정부 윤석열 정권이 어떤 검사 정권이다 이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뭐 거기에 대해서 거의 지금 뭐 이야기 나오는 것도 없는데 예. 계속해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어떤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그래도 드리겠습니다. 비슷하게 하면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러다가 비슷하게 뭐 검사들이 많이 나오거나 그런 일이 현실로 벌어진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 당에서 확실한 컨센서스는 이제 총선에서 이야기되고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이기는 공천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어떤 특정 어떤 집단의 어떤 지나친 그런 거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 이런 것은 확고한 어떤 생각입니다. 승리를 해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데요. 근데 뭐 아마 국민의힘 내부 현역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거 더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방패 삼아서 아마 안 된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들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근거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예. 실제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인사한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검사들이 안 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과연 저런 자리까지 왜 검사가 가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자리까지 다 검사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삼류 바보들이라고 하면서 예. 정치인들을 이렇게 폄하하면서 우리들은 인류만 뽑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인사로 관철된 게 특정 대학, 서울대학교, 법대를 중심으로 해서 인사가 펼쳐지고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인사가 펼쳐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통령의 인사관이 이번에도 그리고 향후에 자신들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세력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좀 팩트가 어긋나는 게 어떤 분이 검사 출신으로서 그전에는 전혀 안 갔다고 안 간 분야에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복현 건강원장 정도인 것 같고 오히려 예. 대통령실에 그동안 이제 반드시 검사가 와 있던 어떤 민정수석이라 이런 건데 없어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 검사들이 그 이전보다 월등히 많이 국가기관장이라든지 뭐 대통령실 이렇게 있다는 이거는 예.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토론할 때 이거 갖고 한번 하시죠. 예. 그러시겠습니다. 뭐 오늘 말씀 뭐 여기까지 끊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또 들었고요. 그리고 또 저도 또 감사합니다. 여기서 줄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나오셨는데요. 뭐 청취자 여러분의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